사업이 망하고 이혼까지 당했죠. 46. 제 인생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어요. 번듯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제가 겨우 몸을 누인 곳은 낡은 2층 주택의 2층이었는데요. 방 1칸에 자그마한 거실이 딸린 집이었죠.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내는 소위 말하는 반전세였거든요. 그나마 햇볕이 잘 들어서 스산한 제 처지와는 다르게 집안이 화사해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지도 벌써 서너 달.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네요. 이 집 주인은 김미숙 씨였어요. 남편과 5년 전 사별하고 홀로 아래층에 사는 올해 60의 여자였죠. 그녀를 처음 보고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배우 김미숙, 밈을 상당히 많이 닮았거든요. 뭐랄까, 지적이면서도 청순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어찌나 곱게 생기셨던지 저 같은 남자는 쉽게 범접하기 힘든 그런 아우라가 느껴졌죠. 뭔가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먼저 말 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 처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당해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라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면서도 그런 그녀를 보니 속절없이 설레고 여자 생각이 슬쩍 나더군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죠. 아무튼 그런 주인 여자가 제가 처음 이사 오던 날 남루한 이삿짐과 함께 퀭한 채 몰골을 본 그녀는 대뜸 묻더라고요. 혹시 혼자 살아요? 그렇다고 답하자 그녀는 별말 없이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어요.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반찬 좀 했는데 너무 많이 했네라며 김치며 장조림 같은 밑반찬을 쭈뼛거리며 2층 제 집 문 앞에 놓고 가곤 했거든요. 호랍이 사정과부가 안다고 했던가요? 그녀의 무심한 듯한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저는 매번 민망하고 죄스러웠죠. 번번이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어서 하루는 작정하고 시장에 나가 오렌지 5,000원어치를 사다 그녀에게 건넸거든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손사래를 치면서도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날 이후 저와 그녀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희미한 인간적인 교류가 트이기 시작했네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여름 해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오후였죠. 저는 며칠째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딱히 할 일도 갈 곳도 없었거든요. 스마트폰 화면만 의미 없이 넘기며 시간을 죽이다가 문득 밀려오는 답답함의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담배라도 한 대 태울까 싶어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섰죠. 1층 현관 앞 작은 화단에서 주인 여자 미숙 씨가 호스로 물을 주고 있더군요. 평소에 수수한 몸빼바지 차림이 아닌 무릎 길이의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물에 젖은 풀잎처럼 싱그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창식 씨, 어디 나가요? 하고 그녀가 묻더군요. 아, 아니요. 그냥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쐴까 하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죠.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사람 병나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어요. 확실히 이사 올 때보다 더 수척해진 제 모습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얼른 시선을 피했죠. 제 초라한 처지를 들키는 것 같아 부끄러웠거든요. 미숙 씨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잘 됐네. 나 마침 저녁 준비하려던 참인데 별건 없고 그냥 김치찌개나 얼큰하게 끓여서 같이 먹을래요? 혼자 먹는 밥맛 없잖아요. 저랑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죠. 밑반찬을 얻어먹는 것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그럼 여기 창식 씨 말고 누가 있어? 호호. 부담스러우면 싫다고 해도 괜찮고 그녀는 장난기 섞인 말투로 덧붙이더군요. 아닙니다.
저야 감사하죠.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한데 뭘 그런 소릴. 이웃끼리 도우며 사는 거지. 얼른 가서 손만 씻고 내려와요. 금방 끓일 테니.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얼떨결에 남겨진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다시 올라갔네요. 예기치 않은 저녁 식사였죠. 찬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내려가니 미숙 씨의 집 안에서는 이미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은 제가 처음 들어가 보는 것이었죠. 예순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하고 아늑하게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거실 한쪽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사진과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휴, 남사스럽네. 혼자 살다 보니 집이 엉망이죠? 그녀는 멋쩍은 듯 웃으며 식탁으로 저를 안내했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같이 밥, 그리고 제가 사다 준 오렌지로 만든 듯한 과일 샐러드와 몇 가지 밑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더군요. 앉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팠을 텐데 많이 먹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마주 앉자 식사를 시작했죠.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김치찌개의 칼칼하고 깊은 맛이 어색함을 녹여주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다운 집밥이었거든요. 저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갔죠. 천천히 먹어요. 체하겠네. 미숙 씨는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귀엽다는 듯 웃었어요. 날이 더워서인지 그녀가 입은 하늘색 원피스는 얇은 면 소재였어요. 목둘레가 살짝 파여 쇄골이 드러났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소매 없는 디자인 아래로 맨살이 언뜻언뜻 보였죠.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상황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더라고요.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며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김치찌개의 매운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를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나이 예순의 여자에게, 그것도 저에게 호의를 베푼 집주인에게 이런 음흉한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고 혐오스러웠어요. 전 재산을 날리고 아내에게 버림받더니 이제는 이성마저 마비된 건가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자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던가 기억조차 희미했네요. 이혼 후 1년 넘게 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스스로 세상과의 모든 교류를 끊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억눌려왔던 외로움과 본능적인 욕구가 예기치 않은 순간 가장 부적절한 대상을 향해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정신 차리자. 창식아, 이건 아니야. 이성적으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그녀의 단정한 입술, 음식을 삼킬 때 작게 움직이는 목선,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 당황한 듯 살짝 흔들리는 눈동자까지 그 모든 사소한 움직임들이 제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죄책감과 설렘, 자기 혐오와 원초적인 끌림이 뒤엉켜 속을 어지럽혔거든요. 왜 그래요? 혹시 입맛에 안 맞나? 표정이 안 좋네. 제 굳은 표정을 눈치챈 미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느라 그랬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는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며 어색하게 웃었죠. 다행이네. 난 또 입맛에 안 맞나 걱정했지. 그녀는 안심한 듯 따라 웃더라고요. 저는 남은 밥을 서둘러 먹어 치웠어요. 이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떨리는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식사가 끝나자 미숙 씨는 익숙한 솜씨로 식탁을 치우고 시원한 매실차를 내왔어요. 입가 심해요. 직접 담근 건데 소화에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매실차 잔을 받아들였죠.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었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네요.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매실차를 마시며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창문 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때 미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창식 씨.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왜 혼자 살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밑바닥까지 추락한 제 실패 담으려 저는 사업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두서없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제 치부였거든요. 미숙 씨는 그저 조용히 귀 기울여 주었어요.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한심하죠. 제 이야기를 끝마친 저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네요. 왜 그게 창식 씨 탓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하더군요. 그래도 아직 젊은데 혼자 지내려면 많이 외롭겠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아주머니야말로 혼자 괜찮으세요? 남편분 가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도 조심스럽게 물었죠. 미숙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라고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그녀의 눈가에 어려 있었어요. 힘들었지. 처음 1년은 매일 울기만 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근데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밥 먹고 일하고 그렇게 5년이 흘렀네요. 그녀는 매실차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죠. 외롭냐고 물으면 당연히 외롭죠. 밤에 혼자 불 꺼진 방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말할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사무칠 때도 있고. 그녀는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내 남은 인생인갑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가끔은 다 잊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릴까.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의지하며 살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이 나이에 주책이지 싶어서 금방 접어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녀의 마지막 말.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의지하며 살까 하는 부분이 제 귓가에 유독 선명하게 맴돌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토로를 넘어 어쩌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갈망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문득 깨달았죠. 제가 그녀에게 느끼는 이끌림이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이나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사업 실패 후 돈만 보고 냉정하게 돌아선 전 아내와는 달리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떤 강인함과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조차도 그녀가 견뎌온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사람, 그 자체의 끌림이었거든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거실.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 대신 미묘한 공감과 조심스러운 설렘이 감돌았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늦었네요. 저녁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죠. 뭐려, 나도 창식 씨 덕분에 오랜만에 속마음 이야기했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계단 어두우니 조심해서 올라가요. 그녀가 해준 저녁.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어요.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세만 지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답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치킨에 맥주. 치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건 핑계고 속셈은 따로 있었죠. 그녀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좀 더 솔직해지고 감성적으로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외로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이 잘 통할 거고, 그러다 보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참 웃기죠. 빈털터리 주제에. 다음날 바로 동네 치킨집으로 달려가 바삭하게 튀긴 치킨 한 마리와 시원한 캔맥주 몇 개를 사들고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죠.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저 2층 창식이에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미숙 씨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 창식 씨.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에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하하.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요. 오늘은 제가 아주머니랑 시원하게 치맥 한잔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세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치킨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그렇긴 한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들어와요 하며 문을 열어주더군요. 승낙을 받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고 안으로 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녀가 잠옷 차림인 게 아니겠어요? 하늘하늘한 실크 소재의 레이스가 달린 누가 봐도 잠옷인 좀 야시시한 그런 옷이었죠. 순간 집안 공기가 쿡 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나, 창식 씨. 이렇게 막무가내로 불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 손으로 앞섭을 가리는데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개졌더라고요. 저 역시 순간 당황해서 민망했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어요. 저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제가 잘못 들어왔나 봐요. 웬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한 분이 제 눈앞에 떡하니 서 계시네요. 제 농담에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참나, 눈이 삐었나 봐요. 정말. 하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녀는 잠깐만 기다려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하며 얼른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나왔는데 이게 또 제 심장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긴 했는데 좀 전에 잠옷만큼이나 얇고 몸매가 살짝 드러나는 그런 야시시한 느낌의 원피스를 입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속이 살짝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저는 확신을 가졌죠. 이건 분명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신호다. 여자로서 말이다. 그 생각이 드니 갑자기 온몸에 피가 확 끄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나도 남자로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내가 불쌍해서 잘해준 게 아니라 나한테 여자로서 잘 보이고 싶었던 거라면 그동안 그녀가 보여줬던 친절들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웃 간의 정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그것도 저녁 식사에 선뜻 남자를 초대하고 이제는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술까지 같이 마시게 된 상황. 이건 분명 그린라이트다 싶었죠. 갑자기 온몸이 흥분으로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 오늘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구먼. 그동안 남자가 많이 그리웠구나. 우리 미숙 씨. 속으로 이런 발칙한 생각을 했네요. 자자, 식기 전에 얼른 먹읍시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치킨과 맥주를 세팅했어요. 짠! 맥주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캬, 시원하다. 그녀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탄성을 질렀어요. 안 그래도 목이 텁텁해서 커피라도 한잔할까 했었는데 마침 창식 씨가 이렇게 딱 맞춰 술을 사들고 왔네요. 그러게요. 이게 바로 텔레파시라는 건가 봐요. 저도 맞장구를 쳤죠. 이야, 오늘따라 술맛이 왜 이렇게 좋죠? 역시 술은 미인이랑 마셔야 제맛이라니까요. 혼자 마실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진짜. 호호, 제가 무슨 미인이라고 그러세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었죠. 에이, 그런 소리 마세요. 제 눈에는요, 저기 TV에 나오는 배우 김미숙 님보다 우리 미숙 아줌마가 100배, 1000배는 더 이쁘거든요. 진짜예요.
만약에 제가 미숙 아줌마 남자친구라면 아주 그냥 동네방네 자랑하고 업고 다녔을 거예요. 하. 뭐라고요? 크크크.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제 어깨를 살짝 쳤어요. 그럼 창식 씨 눈에는 내가 여자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러우면서도 뭔가 기대하는 듯 반짝였죠. 당연하죠. 그럼 남자로 보이겠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어요. 왜요?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럼 오늘 당장 저랑 연애 시작하실래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대담한 말이 튀어나왔네요. 연애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머, 연애란 말만 들어도 괜히 설레네. 창식 씨, 술 많이 취했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다시 발갛게 달아올랐죠. 내가 술 때문에 못하는 소리가 없네. 정말.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그건 분명 거절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건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설렘만이 가득했죠.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외로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같은 것들을요. 웃고, 떠들고, 때로는 진지하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공감했죠. 테이블 밑으로 다리가 스치기도 하고, 웃다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기대기도 하면서요. 저는 그녀의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든 내색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진심을 담아 칭찬했어요. 그녀는 그때마다 소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맥주캔은 바닥을 드러냈고 치킨은 차갑게 식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살며시 포겠어요. 그녀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더군요. 저는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숙 씨, 저 아까 한 말 술김에 한 소리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미숙 씨가 여자로 보여요. 아주 많이.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창식 씨, 나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창식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냥 좋아요.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죠.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마음을 확인했어요. 60의 과부와 45세 이혼남. 세상의 시선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차올랐죠. 우리 한번 잘 만나봐요. 미숙 씨.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그 미소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렇게 그 여름밤 저와 미숙 씨는 연인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창식. 올해 47이 되었네요.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혼 딱지를 달고 변두리 낡은 2층 주택 세입자로 혼자 살고 있죠. 모든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뿐이더군요. 원래는 건강식품 수입 유통 사업을 했었거든요. 시작은 꽤 괜찮았어요. 정말이지 특유의 뚝심과 성실함으로 거래처를 늘려갔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불어나는 재미에 밤낮 없이 일했었죠.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구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은 꼭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소비 심리. 그게 제일 무서웠네요. 매출은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곤두박질 쳤고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고정비용과 창고에 먼지만 쌓여가는 재고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숨통을 조여왔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죠.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금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배는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은행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친했던 지인들에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엔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에 깔려서 회사는 부도 처리되고 말았죠. 평생을 바쳐서 일궈온 모든 것이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채권자들의 험악한 독촉 전화와 집안 곳곳에 붙는 빨간 압류 딱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지독한 절망감. 저와 아내 사이의 신뢰는 유리처럼 금이 갔고 따뜻한 대화는 사라졌으며 날선 짜증과 의미 없는 다툼만 늘어갔죠. 결국 아내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만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정말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사업 실패자이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 이혼남으로 전락하고 만 거였어요. 사방이 꽉 막힌 벽 앞에 선 듯 앞날은 그저 캄캄하기만 하더군요. 이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의 그 동정 어린 시선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원래 살던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치듯이 이사를 했어요. 허름하지만 월세가 쌌던 2층짜리 낡은 주택이었죠.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이지 처참했어요. 아니,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생존에 가까웠네요. 해가 중천에 떠도 두꺼운 암막 커튼 뒤 이불 속에서 나올 줄 몰랐고 띠니는 퉁퉁 불어터진 라면 한 봉지로 때우거나 아예 거르기 일쑤였어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소주병을 비웠고 하루에 담배 3갑은 너끈히 태워 없앴죠.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방 안은 늘 자욱한 담배 연기와 역한 술 냄새 그리고 제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이라는 게 없는 삶, 미래를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인생,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 제 처지를 두고 하는 말이었네요. 그렇게 몇 달을 정말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작은 하지만 제 메마른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1층에 사는 예순의 과부. 주인 여자였어요. 창식 씨,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겨? 가끔 마주칠 때마다 툭 던지는 말이었죠. 아이고, 웬 담배를 그렇게 하루 종일 물고 있어? 그러다 골병 들어. 작작 좀 피워. 퉁명스러운 듯 했지만 걱정이 묻어나는 잔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참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혼자 있고 싶은 저를 자꾸 건드리는 것이 솔직히 좀 성가셨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녀의 그 걱정 어린 목소리와 투박하지만 정이 담긴 말투가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 한 구석을 따스하게 녹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세상 모두가 저를 외면한 것 같았는데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낯설면서도 큰 위안이 되었네요. 게다가 주인 여자는 예순이라는 나이가 잘 믿기지 않을 만큼 곱고 단아한 미인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름마저도 어딘가 모르게 우아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늙으나 젊으나 예쁜 여자에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남자의 본능인 걸까요? 잿빛으로 가득했던 제 일상의 그녀라는 존재가 희미하게 남아 색깔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한번 다시 살아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를 위해서, 아니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녀를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녀를 제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어쩌면 터무니없지만 강렬한 욕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47의 이혼남과 60의 과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주인 여자가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거였죠. 심장이 정말 쿵쾅거렸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그것도 세입자 남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다니. 이건 분명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혹시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대감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신경 쓴 듯한 옷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은은한 화장과 단정한 블라우스는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더군요. 그녀가 정성껏 차려준 정갈한 음식들을 마주하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확신했어요. 그녀 역시 제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 잔잔한 미소,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조심스럽게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 인생은 타이밍이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네요. 다음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와 시원한 캔맥주 몇 개를 사들고 곧장 1층으로 향했어요. 미리 연락도 하지 않은 불쑥 방문이었지만 미숙 씨는 조금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고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미숙 씨,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제 돌직구 같은 고백에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창식 씨, 우리 나이 차이도 그렇고 또 제가 집주인이고 창식 씨는 세입자잖아요. 만약 만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한 집에 살면서 얼굴 보기 민망해지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소 파격적이다 못해 황당할 수도 있는 제안을 던졌어요. 그럼 딱 하룻밤만 같이 지내보는 건 어때요? 서로 마음을 솔직하게 확인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무 일 없던 걸로 하고 예전처럼 편한 집주인, 세입자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서로에게 확신이 선다면 그때 정식으로 교제하는 거고요. 제 말에 미숙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제안이었을까요? 그녀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던 그녀는 이윽고 굳은 결심이라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망설임과 불안감은 봄날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서로의 지독한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기댈 곳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우리는 마치 자석의 달은 극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던 거죠. 여자가 필요했던 47의 이혼남과 남자가 그리웠을 60의 과부.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아픈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고 사무치는 외로움을 나누며 뜨겁게 서로를 원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이었네요. 마치 서로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교감하는 듯한 충만함.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바싹 메말랐던 제 감정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나 확인은 필요 없었죠. 우리는 그 하룻밤 만에 서로의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색함 대신 편안함과 따스함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어요. 나란히 누워 창밖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그녀의 곱지만은 않은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죠. 우리 한번 잘 만나봐요. 미숙 씨.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마주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환한 미소 하나로 충분했네요.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모든 불안과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60의 과부와 47의 이혼남. 그렇게 그 여름밤 저와 미숙 씨는 연인이 되었어요.
완전히 멈춰 있던 것만 같았던 제 인생의 시계가.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시간도 다시 째깍거리며 흐르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또 다른 시련이 닥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샘솟더군요. 지독하게 길고 무더웠던 그 여름밤이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지도 모를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네요. 온통 잿빛이었던 제 세상이 그녀라는 존재로 인해 서서히 총천연색으로 물들어가는 기분. 그래요.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녀와 함께 말이에요.